그거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게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는 실행하지 못할 거예요. 불안, 충동, 복수심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상사잖아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1년을 넘지 못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몇 년 버티고 나갔는지. 상사가 나한테 무리하게 굴었는데 그러면 나도 열받잖아요. 생각하세요. 원장님, 직장 내 스트레스의 유형 또는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나게 되는 거는 가장 흔한 유형이지요. 비난이에요. 너네 이거밖에 못해.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비난받으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요. 두 번째는 이제 냉담과 따돌림이에요. 요새는 내가 A 회사에 속해 있더라도 사실은 나는 A 회사는 사무실만 있고 B 회사에서 2년 일하다, C 회사에서 2년 일하다, D 회사에서 2년 일하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옮겨가면서 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내가 거기 가서 일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모른 체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냉담하게 대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뭘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것도 잘 모르세요? 왜 그런 분이 여기 왔지? 하는 식으로 무시당하거나 괴롭죠. 그런 다음에 또 동료들이 있는데 따돌림 당해도 괴롭지요. 나만 혼자 두고 밥 먹으러 가거나 공식 회식은 아닌데 나중에 아침에 와보니까 A랑 B랑 C랑 재밌게 놀았대는데 D인 나만 없어요. 따돌림도 직장에서 괴로운 스트레스이지요. 또 직장의 어느 상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표현은 관종이면 또 괴로워요.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관심 주고 그래야 되고 칭찬해주고 관심 주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괴롭지요. 그 짓을 갖다 해야 되니까요. 또 일하는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면 그 역시 너무너무 괴롭지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우리를 보통 직장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 직장 상사 중에 나를 힘들게 하지만 본인의 의도는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학습을 3가지 타입으로 얘기해요, 보통. 읽기 타입이 있어요. 읽기 타입인 사람들은 뭐든지 읽고 나서 들어야지 이해가 가요. 듣기 타입인 사람들이 있어요. 구두로 보고를 보고 읽어야지 이해가 가요. 부닥치기 타입인 상사가 있는데요. 그냥 이 부닥치기 타입인 상사 혹은 그 직원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부닥치면서 이렇게 해요. 오래 보고 듣거나 받는 것도 싫어하고 긴 보고서도 싫어해요. 그런데 내 상사는 읽기 타입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보고서를 써서 상사한테 딱 줘요. 상사는 그 보고서 읽지도 않아요.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상사는 생각하지요. 그 상사는 자꾸 구두로 계속 보고해주기 원하는데 나는 되게 그게 불편해요. 그건 상사는 생각하지요. 쟨 도대체 보고서만 써. 무슨 일을 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상사는 아니 이 보고서가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 나는 비난받는 게 되는 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사한테 맞춰서 내가 구두 보고를 많이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일정 부분 없어지겠지요. 반대로 읽기 타입인 상사가 있는데 난 듣기 타입이에요. 나는 자꾸 말로 보고해요. 그 상사 그거 들으면 짜증나요. 그럼 막 짜증나서 이제 그만 얘기해 하면서 보내요. 그냥 메모나 이거 하면은 되거든요. 또 다름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디스크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4가지로 유형을 나눠요. 주도형, 감화형, 안정형, 신중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상사는 신중형이에요. 나는 주도형이에요. 신중형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매번 짧게 구두가 됐건 아니면은 메모가 됐든지 간에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도형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해요. 그런데 신중형인 상사는 계속해서 해요. 그건 주도형인 사람은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저 항상 간섭하고 확인하는 상사 때문에 일의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형인 상사는 생각해요. 도대체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자, 다른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상사 중에서는 어떤 주도형과 신중형이 합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마형이에요. 가마형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게 회사의 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나는 내 업무의 하나로 생각해요. 주도형이면서 신중형이 상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쓸데없이 사람만 만나면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타입에 속하고 상사는 어느 타입에 속하고 우리의 갈등의 소지가 다름에 있지 않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정 부분을 갖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상사와의 문제를. 그 다음에 또 해결 방법에는 여러분은 또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꾸 나한테 이제 하기 싫은 거 이상한 거를 시켜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럴 때는 정면 대결과 우리는 사보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굉장히 뭔가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정면 대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면 대결을 하더라도 그런 게 진짜 잘 돼 있는 곳이면 나한테 불이익을 못 가하니까 1차 정면 대결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그 다음에 2차 상사의 상사한테 보고하고 개통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하는 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때는요. 안 하고 욕먹는 쪽이 좋아요. 왜냐? 안 하고 욕먹으면 적어도 안 하는 노력은 더 했고 내가 상황을 컨트롤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네라고 해놓고 나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고 못했다고 하는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대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네라고 하고 못하면 비난받을까 봐 그러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상한 상사한테는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비난받을 때의 그 사람의 전투력의 강도가 내가 하겠다고 못할 때의 전투력의 강도보다 커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하고 못하면은요, 자잘하게 여러 번 이제 나는 공격을 받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은요, 한 방에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사보타지 형이 조금은 우리의 관계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어느 직장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사실 막내는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사장은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회사는 맨날 이제 상급자들은 얘기해요. 대리님은 그냥 평사원일 때가 좋았어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대리가 되는 게 평사원보단 낫다고 실제로 통계에도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대리님보다 그래도 조금 직장에서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장님이 과장님보다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아요. 결국은 여기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지요. 너무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상사나 동료 중에서는 안 맞는 사람이 잘 맞는 사람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만 COE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내가 이 정도 급여를 받는 곳은 다 사실 비슷해요. 아무리 옮겨 다녀도 비슷해요. 그러나 옮겨 다니다가 보면은요, 나는 결국 위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매번 똑같이 당하고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조금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돼요. 무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이제 불안이 한 요소로 작용해요. 불안하면은 겁이 많은 건데,
불안한 상사가 어떻게 무례할 수 있지?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일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그치고 퇴근해요. 그리고 내가 상사니까 내가 체계적인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오히려 몸이 마치 터지기 직전에 다이나마이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불안한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빵 터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불안을 조금은 낮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좀 천천히 대화하고 침묵하고 텀을 주고 그냥 빈말이라도 사실은 상사가 나한테 잘 될 거라고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직원이지만 상사한테 자꾸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불안형은 안심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은 충동형이 있어요. 이 충동형은 그냥 머리에 떠오르면 얘기가 나와요. 머리에 떠오르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동형은 자꾸 일을 벌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충동형을 대하는 방법은요. 너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거 해보자 그러잖아요. 당장 하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때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지나면은 자기가 그거 했다는 것도 이분은 잊어먹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수형이 있어요. 복수형은 조금만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그거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그냥 당신 얘기가 맞습니다 하면 되지요. 그런데 또 제일 우리가 또 힘들게 하는 게 부주의형인 사람이 있어요. 부주의형인 사람은요. 자꾸 일을 빼먹어요.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하고 자기가 깜빡깜빡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알면 돼요. 근데 부주의형이면서 자기가 깜빡깜빡해놓고 나서요. 네가 안 한 거야 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은 알면서 반은 모르면서.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부주의형들은요. 또 일을 시킬 때요. 체계적으로 한 번에 일을 시키지 않아요. 아까 충동형은 머리에 생각나니까 일을 몰려서 일을 계속 시키잖아요. 이 부주의형은요. 나중에 퇴근하기 전에 자기가 체크하고 안 된 거를 한꺼번에 시켜요. 그 사람을 데려갔다 이제 힘들게 하지요. 또 부주의형은요. 결국 대처하는 방법은 진짜 미안한데요. 알아서 내가 챙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묘한 형이 있어요. 아주 힘들게 하는 상사 중에. 뭐냐? 거리두기 타입이면서 의존적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의존적이에요. 그럼 깔끔해요. 그런 상사는 뭐 술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부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사가 거리두기 타입이면서 독립적이면 또 깔끔해요. 그런 상사들은 별로 일 안 시켜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지가 일 다 해요. 오히려 일을 안 맡겨서 문제예요. 그러나 일을 안 맡기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강박적 성격장애라 그래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독립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당혹하게 만들어요, 나를. 왜냐하면은 나는 당연히 친하기 때문에 나랑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랑 네 말이 맞아 하고 같은 의견일 줄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들은 내 생각은 다른데 그래요.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 10시까지 놀고 당연히 다 12시까지 놀 줄 알거든요. 어쩌다 하도 갑자기 10시 되면 일어나요. 볼 일이 있어서. 친밀감 추구형이 지금 독립적인 거예요. 자, 거리두기면서 의존적인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게 되지요. 가능해요. 거리두기 타입이면서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알아서 남들이 나를 도와주길 바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타입이면서 의존적인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미칠 것 같아요.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사가 되잖아요. 계속 시켜요. 그러나 그 상사가 시키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하거나 추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혼자서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존적인 줄 몰라요. 불안, 충동, 복수심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상사잖아요. 보통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1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진짜 불안, 충동, 복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몇 년 버티고 나갔는지. 그럼 다들 1년 버티고 나갔다 그래요. 그런 게 다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솔직히 그다지 좋은 회사에 있지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극복할 정도의 뛰어난 능력이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만고만한 회사에 고만고만한 지위에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1년 있다 나가려니. 혹은 참지 말고 딱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4달 하고 나갔대요. 그럼 저도 생각하세요. 그래, 4달 있다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전투력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린 그런 생각하게 돼요. 사장님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사장님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 주는 월급으로는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못 뽑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엉망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의 능력은 특출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 능력이 되면서 성격이 정상인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하셔도 보통 소용없어요.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게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는 실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보고 그거를 꿈꾸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무례한 사람한테 웃으면서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을 끙끙 앓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부족한가 봐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말자는 거지요. 누구나 비슷해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그 사람이 무례하더라도요, 우리는 전부 다 당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그 상황에서는 그 무례한 사람이랑 싸워서 일을 벌리는 것보다 당하는 게 여러모로 우리한테 이익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현재가 나쁘잖아요. 내가 A라는 행동을 해서 현재가 나빠졌어요. 우리는 B라는 행동을 하면은 현재가 좋아지기를 상상해요. 그러나 보통 내가 A라는 행동을 해도 현재가 나쁜데 과거로 돌아가서 B를 선택했잖아요. 현재는 매우 더 나빠져요. 과거로 돌아가서 C를 선택했잖아요. 현재는 지옥이 돼요. 그래서 맨날 타임루프 영화에서는 한 번 과거로 돌아갈 때마다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무례한 사람한테 그 앞에서 울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나약하게 대처했을까? 웃으면서 여유 있게 대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잘 울었어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화를 내다가 찔끔 내고 죄송하다라고 그냥 사과하면서 마무리해서 굴욕감에 사로잡혔어요.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거기서도 화를 냈다가는 상대방은 더 화를 냈을 거고 나는 아마 더 허리를 갖다 굽혀야만 됐기 때문에 지금 나의 굴욕감도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갖다 믿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사가 나한테 무리하게 굴었는데 내가 울었든 내가 그 사람 말에 네라고 안 했건 침묵으로 대했건 상사가 열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열받잖아요. 생각하세요. 그래도 상사도 내가 열받은 만큼 열받아 있다고. 쌤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굴욕감은 덜 느끼게 돼요. 너만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야. 너만 나를 괴롭힌 게 아니야. 상사 너도 내가 괴로운 만큼 괴로웠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는요, 괴로운 상사들도 많이 오거든요.